축하합니다, 여러분. 이제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감히 우리가 모시는 상전이 되었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그동안 우리에게 대출은 마치 식당의 무한 리필 서비스와 같았습니다. 일단 자리에 앉아 주문만 하면 이자라는 요금만 꼬박꼬박 내는 한 없이는 계속해서 리필됐죠. 만기가 다가와도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은행 창구에 가서 서명 몇 번만 하면 다시 1년, 다시 3년, 그렇게 대출이라는 이름에 없이는 마르지 않고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리필 서비스에 전원 플러그가 뽑히기 시작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대출 만기날 은행원이 웃으며 죄송하지만 이제 리필은 끝났습니다, 오늘 당장 빌려간 돈 전액을 현금으로 식탁 위에 올려두시죠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설마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금융당국이 만지고 있는 칼날은 정확히 수도권과 규제, 지역 아파트를 가진 다주택자들의 심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LTV 0%라는 무시무시한 숫자입니다. 보통 이 숫자는 새로 집을 살 때나 듣던 말이었죠. 그런데 정부는 이 잣대를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만기 연장에 들이대겠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히 대출을 줄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가진 집은 이제 담보로서의 가치가 0원이니 빌린 돈을 전부 토해내고 나가라 라는 퇴거 명령과 다름없습니다. 15년 동안 시장을 지켜본 제 눈에는 이 상황이 마치 벼랑 끝에 세워진 도미노처럼 보입니다. 그동안 다주택자들은 대출이라는 지렛대를 이용해 거대한 성을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렛대의 밑바닥을 정부가 통째로 빼내려 하고 있습니다. 지렛대가 사라진 섬은 어떻게 될까요? 중력의 법칙에 따라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돈이 아닌 남의 돈으로 쌓은 성일수록 그 붕괴의 속도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산은 안녕하십니까? 혹시 설마 나까지 잡겠어? 라는 안일한 믿음 폭풍우를 기다리고 계신 건 아닌지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이번 규제는 비껴나가는 핀셋이 아니라 통째로 훑고 지나가는 그물입니다. 정부는 왜 이토록 잔인할 정도로 정교한 그물을 던진 것일까요? 단순히 집값을 잡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더 거대한 심판의 시간이 설계되어 있는 걸까요? 사실 이 규제의 진짜 무서운 점은 배출이 안 나온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 LTV 0%라는 숫자가 시장에 던져졌을 때 여러분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그들이 가장 먼저 여러분의 뒤통수를 치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과연 누가 여러분을 배신하게 될까요? 그 잔혹한 반전의 실체는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성공적인 투자는 팩트를 외면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겨우 휘장이 끝났을 뿐인데 벌써 등이 서늘해지시나요?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20조 원이라는 거대한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핀셋 규제라는 말 참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들고 나온 핀셋은 예전의 그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전에는 살짝 가시를 뽑아내는 정도였다면 이번에는 환부 전체를 도려내려는 투수용 칼에 가깝습니다. 정확히 수도권과 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는 특정 집단만을 겨냥해 작사를 던진 셈이죠. 여러분이 만약 서울이나 경기도 요지 아파트 몇 채를 가지고 계신다면 이제 그 집들은 여러분의 자산이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외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만기, 연장 원칙적 불허 방침은 시장에 흐르는 피, 즉 유동성을 강제로 막아버리겠다는 뜻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괴사가 시작되듯 대출이라는 혈액 공급이 끊긴 다주택자의 자산 구조는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규제의 정교함입니다. 주택의 유형부터 소재지까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세분화했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아예 시멘트로 공사해서 막아버리겠다는 의지가 읽힙니다. 신규 대출만 안 해주면 되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시장의 뒤통수를 아주 매섭게 후려친 격입니다. 이미 들어와 앉아있는 사람의 티켓까지 무효로 하겠다는데 과연 누가 이 판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15년 넘게 경제 지표를 분석해온 제가 보기에 이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거대한 자산의 대이동을 강제로 명령하는 신호탄입니다. 능력 없으면 집 팔고 나가라는 메시지를 이보다 더 노골적으로 던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문이 생깁니다. 정부는 왜 이토록 위험한 고박을 감행하는 걸까요? 시장 전체가 얼어붙을 수도 있다는 공포를 무릅쓰고 말입니다. 그 해답은 바로 이 주제의 설계도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진 누군가의 목소리에 있습니다. 존재 논리만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아주 강력하고 단호한 의지 말입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 거대한 탄을 설치한 걸까요? 그 배후에 숨겨진 진짜 설계자의 의도를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아마 소름이 돋으실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서막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현실의 숫자들이 여러분의 목을 죄어올 차례입니다. 20조 원이라는 상상조차 안 되는 돈이 공중으로 증발할 위기에 처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거대한 돈의 줄기가 끊기는 순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아비규환이 펼쳐질까요? 숫자가 주는 공포는 때때로 칼날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주해야 할 숫자는 바로
20조 원입니다. 여러분, 20조 원이라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 실감이 나시나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 불리던 둔촌주공 사업비의 몇 배에 달하는 거액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자금이 지금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들의 목을 겨누는 시한폭탄으로 변해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뜯어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주거용 임대사업자들이 은행권에서 빌린 돈만 약 14조 원, 여기에 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상호 금융권까지 합치면 그 규모는 20조 원 안팎으로 치솟습니다. 돈은 단순한 부채가 아닙니다. 시장을 떠받치던 거대한 기둥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 기둥들을 하나씩 뽑아내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은 바로 2월 24일입니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과 상호금융 관계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는 3차 회의 날이죠. 1차와 2차 회의가 단순히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는 진찰이었다면 이번 3차 회의는 환부의 어느 부위를 잘라낼지 결정하는 수술집도 현장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주택자 대출 총량을 어떻게 강제로 줄일 것인지 그 구체적인 데드라인이 여기서 결정됩니다. 15년차 분석가로서 경고합니다. 이 20조 원의 물줄기가 막히는 순간 가장 먼저 터지는 곳은 가장 약한 고리인 상호금융권이 될 것입니다. 시중은행보다 대출 문턱이 낮아 다주택자들이 마지막 보루로 삼았던 곳들 말입니다. 이곳에서 연쇄적인 상환 요구가 빗발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투자자가 버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폭풍이 단순히 집값 좀 떨어지겠네 수준에서 끝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20조 원이라는 거대한 댐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그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며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물살에 가장 먼저 휩쓸려 나갈 사람들은 의외로 다주택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 댐이 무너질 때 다주택자들은 어떤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이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을 어떻게 뒤흔들게 될까요?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지는 고양이를 물고 테러가 끊긴 투자자는 시장을 물어뜯습니다. 이제 우리가 목격하게 될 현상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강제 투매의 시작입니다. 다주택자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두 가지뿐입니다. 어디서든 현금을 구해와서 수억 원의 대출을 상환하거나 아니면 눈물을 머금고 집을 시장에 던지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 갑자기 수억 원의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결국 시장에는 버티다 못한 매물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매물들이 그냥 평범한 가격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출 만기라는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0초를 향해 달려갈 때 투자자들은 가격을 따질 여유가 없습니다. 옆집보다 1억 원, 아니 2억 원이라도 싸게 던져서 당장 대출부터 끌어야겠죠? 이것이 바로 제가 경고하는 가격의 하방 압력입니다. 댐에 갇혀있던 물이 수문이 아니라 벽 자체를 부수고 터져나오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20조 원이라는 거대한 자금이 묶여있는 상태에서 동시다발적인 상환 요구가 빗발친다면 이건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는 연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15년 동안 수많은 하락장을 분석해왔지만 이번처럼 정부가 직접적으로 만기 연장이라는 급소에 칼에 댄 적은 드뭅니다. 보통은 금리를 올려서 천천히 숨통을 조였다면 이번에는 산소호흡기를 아예 떼버리는 방식이니까요. 시장에 매물이 쌓이고 거래는 절벽이 되는 상황. 그런데도 가격은 투매로 인해 곤두박질치는 이 잔혹한 생리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투매의 파도 속에서 정말로 비명을 지르게 될 사람이 다주택자들 뿐일까요? 그들이 내놓은 매물이 팔리지 않고 결국 대출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진짜 비극은 다른 곳에서 터져나옵니다. 여러분이 전세로 살고 있는 그 집, 혹은 여러분이 아끼는 이웃의 집이 이 거대한 도미노의 다음 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이야기는 다주택자의 파산을 넘어 그 집에 뿌리를 내리고 살 평범한 사람들의 생존 문제로 번져갑니다. 정부가 그토록 걱정하면서도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그 불편한 진실이 무엇인지 그 숨겨진 이면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폭풍이 휘몰아칠 때 가장 먼저 위태로워지는 것은 튼튼한 성벽이 아니라 그 성벽 밑에 둥지를 틀고 있던 작은 새들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이 작은 새들은 바로 임차인, 즉 세입자들입니다.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이 거부되는 순간 이 문제는 더 이상 집 가진 사람만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은행에 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그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은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이 지점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잡으려다 애꿎은 세입자들까지 길거리로 내앉게 만드는 상황 말입니다. 금융당국이 만기 연장 불허를 검토하면서도 동시에 보완장치 마련의 골머리를 앓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돈 없으니 배째라식으로 나오거나 경매가 유찰을 거듭하며 낙찰가가 전세금 밑으로 떨어지는 깡통 전세 사태가 속출한다면 그건 단순한 경제 위기를 넘어 심각한 사회적 재난이 될 것입니다. 지금 정부가 구상하는 보완책은 아마도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안에
상환 유예를 주거나 공공이 개입해 보증금을 우선 변제해주는 방식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치료제가 아닌 썩어가는 부위에 바르는 연고에 불과하죠. 다주택자의 부채가 세입자의 주거권이라는 인지를 잡고 있는 이 모순적인 구조. 우리는 이것을 전세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15년차 분석가로서 저는 이 대목에서 소름 돋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정부의 보완책이 수만 명, 수십만 명에 달할지 모르는 세입자들을 모두 지켜줄 수 있을까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위기는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텐데 말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의 집주인이 지금 대출 연장 심사대위에서 떨고 있다면 여러분은 과연 오늘 밤 편히 잠들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 게임은 누구 한 명의 승자로 끝나지 않는 잔인한 소모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정부는 규제의 고삐를 재고 다주택자는 비명을 지르고 세입자는 공포에 떠는 이 아수라장 속에서 시장은 지금 거대한 결단을 내리려 합니다. 바로 부동산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 자체를 통째로 뜯어고치는 강제 리모델링입니다. 과연 이 아수라장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너진 폐허일까요? 아니면 새롭게 태어난 질서일까요? 계속해서 대한민국 부동산 자산 구조가 어떤 식으로 재편될 것인지 그 거대한 설계도를 미리 펼쳐보이겠습니다. 대한민국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빌딩이 지금 강제 리모델링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리모델링은 노후화된 곳을 고쳐서 가치를 높이는 작업이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기초공사부터 잘못된 부채 중심의 구조를 정부가 직접 망치를 들고 부수고 있는 모양새죠. 이제 집이 몇 채냐가 부의 척도였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대신 그 집을 유지할 수 있는 진짜 현금이 있느냐가 생존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15년 동안 시장의 파도를 지켜보며 제가 느낀 점은 명확합니다. 이번 규제는 단순히 집값을 떨어뜨리려는 목적을 넘어 우리 사회의 자산 구조 자체를 체질 개선하려는 거대한 실험이라는 사실입니다. 남의 돈을 지를 때 삼아 자산을 불리던 레버리지의 시대가 저물고 내 능력만큼만 소유하는 담백한 자산의 시대가 강제로 열리고 있는 겁니다.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변화죠. 이 리모델링 과정은 당연히 고통스럽습니다. 먼지가 날리고 소음이 들리며 때로는 벽체 일부가 무너져 내리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진통을 견뎌낸 뒤에 지어질 집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일 겁니다. 빚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 아니라 단단한 현금 흐름 위에 세워진 바위성이 되겠죠. 정부의 이번 대출 연장 불허 검토는 그 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같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산 구조가 재편될 때는 항상 부의 주인이 바뀝니다. 위기라고 모두가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무너지는 성벽 밑에서 비명을 지르지만 준비된 누군가는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기회의 땅을 발견합니다. 지금의 혼란은 어쩌면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진짜 기회의 전조 증상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설계도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할까요? 무작정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나야 할까요? 아니면 이 리모델링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실탄을 장전해야 할까요? 승부의 분수령은 의외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매일 뉴스로 접하면서도 무심코 지나쳤던 어떤 신호에 그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 신호는 시장의 온도가 가장 낮아지는 바로 그 지점에서 반짝이기 시작할 겁니다. 도대체 그 신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혼돈 속에서 마지막으로 움켜쥐어야 할 생존의 열쇠는 무엇인지 아주 냉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온도가 급격히 식어갈 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눈을 감고 귀를 막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부사는 모두가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 차갑게 식어가는 시장의 맥박을 짚어봅니다. 제가 15년 동안 수많은 위기를 분석하며 깨달은 단 하나의 진리는 부의 기회는 언제나 가장 잔인한 규제의 뒷면에서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정부가 휘두르는 대출 연장 불허라는 칼날은 누군가에게는 사형 선고지만 준비된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대의 초대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진짜 신호는 가격이 얼마나 떨어지느냐가 아닙니다. 바로 시장에서 가장 견고했던 자산들이 어쩔 수 없이 매물로 나오는 순간입니다. 대출 만기라는 벼랑 끝에 몰린 다주택자들이 눈물을 머금고 내놓는 평소라면 절대 구경조차 할 수 없었던 초우량 매물들 말입니다. 자산 구조의 강제 리모델링이 정점에 달할 때 이런 진주들이 진흙 속에서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이때 우리가 움켜쥐어야 할 생존의 열쇠는 명확합니다. 첫째도 현금, 둘째도 현금, 셋째도 현금입니다. 하지만 그냥 통장에 잠자고 있는 현금이 아닙니다. 언제든 시장의 급류에 뛰어들어 우량한 자산을 낚아챌 수 있는 기동력 있는 현금을 말합니다. 빚으로 지탱하던 가짜 부자들이 퇴장하는 자리를 진짜 현금, 공원력을 갖춘 새로운 주역들이 채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그 교체 시기의 관중석에 앉아 계신 겁니까?
아니면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하고 계신 겁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베팅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자산 중 가장 약한 고리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 벙커를 파야 할 시간입니다. 부동산은 이제 더 이상 사두기만 하면 오르는 마법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수익률과 현금 흐름으로 가치가 직면되는 네모칸 숫자들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이 전쟁터에서 갑옷도 없이 대출이라는 얇은 옷 한 장만 걸치고 서 계신 건 아니겠죠? 자,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2월 24일 회의 결과에 따라 누군가는 비명을 지르며 시장을 떠날 것이고 누군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기회를 포착할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어느 쪽의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단순히 운에 맡기기엔 우리의 자산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 혼돈의 마침표를 찍고 여러분이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가장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행동 지침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자산 격차는 1년 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벌어져 있을 겁니다. 그 마지막 승부의 한 수를 지금 공개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막연한 희망 고문은 접어두고 네모칸 현실의 체크리스트를 펼쳐야 할 시간입니다. 시장의 룰이 바뀌었습니다. 어제의 정답이 오늘의 오답이 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자산의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휴대폰을 켜고 대출 만기일을 확인하십시오. 그 날짜가 여러분의 자산이 생존할 수 있는 마지막 데드라인일지도 모릅니다. 가장 먼저 다주택자라면 자산의 리밸런싱을 단 1초도 늦춰선 안 됩니다. 모든 자식을 다 살릴 수는 없습니다.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서도 가치가 떨어지는 비핵심 자산부터 과감히 쳐내야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오르겠지라는 미련이 결국 핵심 자산까지 경매로 끌고 가는 도화선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수익을 내는 때가 아니라 살아남아 다음 게임을 기약하는 방어의 시간임을 뼈저리게 인식해야 합니다. 반대로 무주택자나 현금 보유자들에게는 지금이 인생의 방향을 바꿀 거대한 기회의 창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20조 원 규모의 대출 상환 압박이 본격화되는 시점, 즉 만기가 몰리는 분기마다 시장에는 비정상적인 급매물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 지금은 공부하고 또 공고하며 실탄을 아끼십시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날 때 여러분은 가장 우량한 입지의 매물을 골라잡을 수 있는 유일한 권력자가 될 것입니다. 15년차 분석가로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경제는 심리지만 정책은 실전입니다. 정보의 의지는 생각보다 강하고 시장의 반응은 생각보다 차갑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분석이 여러분에게 단순한 뉴스가 아닌 자산을 지키는 단단한 방패가 되게 진심으로 바랍니다. 변화를 미리 읽는 자는 파도를 타지만 변화에 떠밀리는 자는 파도에 휩쓸립니다. 여러분은 부디 파도를 타는 승리자가 되시길 응원합니다. 정책은 이미 발표됐고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여러분의 대응뿐입니다. 자산의 가치는 시장이 결정하지만 그 자산을 지키는 건 여러분의 공부입니다. 저는 숫자로 세상을 읽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학 잔혹사였습니다.